우리의 소중한 인연은 눈이 오던 그 깜깜한 밤에 시작되었어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헤어지고 인연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옛말에는 누군가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소한 만남이라도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하물며 생사를 도와준 인연이라면 정말 깊은 인연이 아닐까 싶은데요. 여기 생사의 갈림길에서 만나 뜻밖의 소중한 인연을 이어오고 있는 두 가족이 있습니다. 해외 커뮤니티와 기사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그들의 이야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뉴욕주 로체스터에 사는 클레어입니다. 어느 날 우리 가족의 인생에 정말 크나큰 사건이 일어났었죠. 저와 남편이 가장 좋아하는 시간은 바쁜 하루 일과를 마치고 저녁 식사 후 맥주 한 잔을 마시며 드라마를 시청하는 시간이죠. 정말 하루의 피로가 다 날아가는 편안한 시간이에요. 그때 우리는 한참 한국 드라마에 빠져 있을 때였습니다. 아실지 모르겠지만 한국 드라마에는 꼭 가족끼리 모여서 밥을 먹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가끔 멀리까지 한 식당에 찾아갈 정도로 우리는 한국 드라마와 음식에 빠져 있을 때였어요. 사건이 시작되었던 그날 밤, 갑작스러운 폭설에 도시 전체가 마비된 듯 멈춰버렸습니다. 워낙 갑작스러운 폭설이 많이 오는 곳이라 이미 익숙하지만 이렇게 눈이 한 번씩 내릴 때면 며칠을 밖에 나가지 못할지 걱정이죠. 늘 기상 변화에 신경 써야 했어요. 그래야 미리 식료품과 필요한 물품을 사다 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늘 기상예보가 맞아 떨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보보다 많은 눈이 올 때도 있고 내린다고 한 시간보다 훨씬 빨리 내리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눈이 한번 오기 시작하면 징글징글 많이 옵니다. 그날도 로만을 재우고 남편과 늦은 시간 드라마를 시청하고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의 밖은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리고 계속된 눈으로 앞이 보이지도 않았죠. 그때 다급히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었습니다. 이 늦은 시간, 이 날씨에 도대체 누구지? 놀란 저희는 밖에 누가 왔나 살피기 시작했어요. 나쁜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대놓고 문을 두드리지 않겠다 싶어 우리는 만만의 준비를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눈을 잔뜩 맞은 두 남녀가 추위에 벌벌 떨고 서 있었어요. 너무 놀라 이 사람들이 나쁜 사람인지 좋은 사람인지 확인할 겨를도 없었죠. 그들은 쓰러지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들은 다 죽어가는 와중에도 옅은 불빛이 새어나오는 집이 이 집 밖에 없었어요. 늦은 시간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좀 살려주세요. 온갖 예의를 갖추고 사정했습니다. 우리는 난로의 온도를 높이고 담요를 가져다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몸을 녹일 수 있는 따뜻한 차를 내왔죠. 그들은 그제서야 얼굴에 빛이 돌아왔어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에서 온 여행객이었습니다. 부부의 결혼 10주년을 맞아 여행을 왔던 차에 폭설로 가던 길을 잃었던 것이었습니다. 부부도 기상예보를 체크했었지만 지체되는 일이 있어 생각보다 늦어졌고 눈도 갑자기 많이 와 고립이 되었다고 하더군요. 차 안에 몇 시간을 갇혀 있다가 죽겠구나 싶어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곳이 있나 걷고 또 걷던 차에 우리 마을이 보였다고 이야기하며 눈물을 살짝 보였어요. 저는 말없이 손을 잡아주었죠. 늦은 시간이었지만 살아야 했기에 옅은 불빛이 새어나오는 우리 집 문을 두드렸다고 이야기했죠. 잘했어요. 진짜 잘하셨어요. 그날 밤 편안한 잠자리를 잘 수 있도록 마련해 주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돌변할 수도 있는데 낯선 사람들을 집에 들이는 일이 걱정되지 않았냐고요? 처음에는 너무 상황이 급박해 보여 그런 생각을 안 했고 나중에는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니 나쁜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단번에 알 수 있었죠. 매번 감사하다고 말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는 일에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히려 조금은 편안하게 있어도 되는데 정말 조심스러워하고 미안해하는 모습에 안심할 수 있었어요. 하루 편안하게 잔 부부는 다음날 아침에는 조금 얼굴 표정이 한결 편안해 보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로마는 낯선 사람들을 보고 처음에는 놀랐지만 신기했는지 부부의 주위를 빙빙 돌며 관심을 보였었죠. 로만보다는 누나이지만 비슷한 또래 여자아이를 키운다는 그들은 로만과 금방 친해졌습니다. 아이는 할머니 집에서 봐주고 있다고 했었어요. 아이를 위해 꼭 살아야만 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저희도 공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아침으로 부부에게 대접한 한국 음식은 뭐였는지 아세요? 바로 누룽지와 잡채였습니다. 우리는 아침 식사 대용으로 누룽지를 즐겨 먹어
집에 누룽지가 떨어질 날이 없었죠. 당면과 파프리카 고기만으로도 간단하게 잡채를 해먹었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대접했습니다. 부부는 정말 깜짝 놀라더군요. 맛있다는 칭찬에 아마 그 순간 제 어깨에 잔뜩 힘을 주었고 입꼬리는 아마 하늘로 치솟아 올라 있었죠. 우리는 요즘 한국 드라마와 음식에 빠져 있었던 사실을 일러주었더니 무척 기뻐했습니다. 미국에 와서 이런 대접을 받을 것이라고는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는데 한국 문화에 평소 호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직접 만나니 자신들은 정말 행운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눈이 쉽게 그치지 않아 그들 부부와 우리 가족은 하루 더 함께 보냈습니다. 그 시간은 정말 즐거웠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 부부는 한국에 대해 관심이 많았었고 언젠가 한국 여행을 계획하고 있었기에 부부에게서 듣는 한국 이야기는 정말 신이 났었죠.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한국 드라마는 한계가 있었는데 재미있는 드라마를 잔뜩 추천받았습니다. 로만도 오랜만에 자신과 놀아주는 다른 사람이 있으니 부부에게서 떨어져 있지를 않더군요. 자기의 장난감을 자랑하느라 바쁜 모습이었습니다. 다행히 전날부터 잦아들기 시작한 눈이 멈춰 통행이 가능해져 그들은 다시 먼 길을 떠났습니다. 연신 감사 인사를 전하며 자신들의 생명의 은인이라고 인사를 하고 떠났습니다. 로만도 아쉬워 잠시 떼를 부렸지만 자신이 아끼는 인형을 선물로 주는 모습까지 보여주었죠. 아이에게 진심을 보여주었기에 로만도 이런 반응을 보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떠나고 얼마 후 국제특급 등기로 한국에서 온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우리 집에 머물다 간 부부였죠. 효서는 우리 가족 덕분에 한국에 잘 도착해 차분하게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전한다는 편지였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써준 편지에 제가 다 감동을 받아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기회가 된다면 한국에 꼭 초대를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먹고 싶은 한국 음식들을 생각해두라고 이야기했어요. 웃음이 나고 생각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그들의 딸이 그려준 귀여운 그림을 함께 보니 정말 마음이 따뜻해졌었죠. 그런데 그는 매우 조심스럽지만 한 가지 이야기를 전한다며 다음 장을 시작했습니다. 효서는 한국에서 한의사로 일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혹시 불쾌감이 든다면 사과를 하겠다고 한 편지 내용에 저는 사실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한의사로 일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팜플렛 등을 같이 보내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사람들이 한의학에 얼마만큼의 지식이 있는지 알지 못해 조심스럽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일정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까지도 자꾸 로만의 얼굴이 떠올랐다고 했습니다. 또래보다 작은 체구의 식사를 하는 것도 좀 까다로워 보였고 무엇보다도 로만의 얼굴빛과 입술색이 좋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신세를 지고 있는 상황에서 진맥을 짚고 아이의 몸 여기저기를 살펴볼 수 없어 눈으로만 담았지만 분명 로만이 어딘가 불편한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동양 사람들과 서양 사람들은 체질, 피부 등 너무 많이 달라 자신이 잘못 판단하고 있을 수 있지만 로만의 입술이 좀처럼 핏기가 없이 하얗기만 하던 것이 계속 신경이 쓰였다고 했죠. 빈혈은 일단 있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괜찮다면 조금 더 검사를 받아보길 권한다고 했었습니다. 혹시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연락을 달라고 메일 주소와 핸드폰 번호를 남겨주었더라고요. 사실 손이 좀 떨렸습니다. 한국에 급히 돌아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편지를 써주었다는 사실에 그들의 진심을 알 수 있었어요. 편지를 잘 받았다는 간단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가능한 빨리 움직였습니다. 이후 병원에 가 진료를 받고 검사를 진행한 우리들은 얼마 후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백혈병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갑자기 이런 일이 우리에게 벌어질 수 있구나 싶었어요. 거짓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쇼나 연극이었다면 빨리 끝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정신을 차리고 병원의 지시대로 우리는 로만의 치료를 이어나갔습니다. 담당 의사는 우리에게 기적과 같은 일이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아이들은 아파도 표현을 잘하지 못하고 부모 역시 가벼운 질병쯤이라고 생각해 그냥 지나치기 쉬워 발견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로만의 경우 빠른 발견이 이루어진 케이스라고 했습니다. 5살인 로만처럼 어린아이는 더더욱 그렇다고 했습니다. 또 병의 원인이나 위험인자가 명확하지 않아 조기 발견이 어렵다고 했죠. 그러나 정말 다행으로
로마는 빨리 발견해 치료가 비교적 쉽게 진행되었다고 했어요. 사실 병이라는 게 초기에 발견하면 완치율이 몇 배는 더 높아지기 때문에 다행스러운 케이스라고 하셨습니다. 신속하게 진단할 수 있었고 빠르게 치료를 결정하고 진행하게 되어 로만의 예후는 무척이나 좋았습니다. 병원을 다니며 로만이 치료를 받는 동안 효선과 우리는 계속해서 안부를 묻고 소식을 이어나갔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같은 엄마 입장에서 그는 매우 위로가 되었습니다. 또한 그는 의사이다 보니 신뢰가 갔고 로만을 건강하게 양육하는 데 조언을 얻을 수 있었죠. 그들은 우리를 폭설이 내리던 그 날밤 자신들을 구해준 은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상은 우리 가족이 더 큰 도움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그날 우리가 효선 부부를 만나지 못했다면 로만과 우리 가족이 지금 어떨지 정말 상상하고 싶지 않습니다. 효선이 로만을 주의 깊게 바라봐주어 정말 감사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빚지고는 못 사는 성격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죠. 받은 만큼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을 돌려주는 사람들이라고 하더니 정말 그랬습니다. 정말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우연한 우리의 인연이 참 소중하고 감사했습니다. 클레어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옷깃을 스친 정도가 아니니 정말 엄청난 인연이 아닐 수 없네요. 서로가 서로에게 은인이 되었다니 정말 믿기 어려운 사연이었습니다. 생면부지의 사람들이 만나 이런 인연을 이어갈 수 있다니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로만이 더욱 건강해져 함께 한국에 오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재미있고 감동적인 사연 계속해서 제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별별 이슈였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